중국 베이징 올림픽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정말 중국은 저런 공산주의 독재 국가였구나. 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모두들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신문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중국 선수가 반칙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 좀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선수가 다른 선수를 잡아당기면서 노골적으로 반칙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도 금메달, 또 중국에게 이기면 실격당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정치인들도 또 유명인들도 중국을 성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만의 문제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 문재인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코로나19 관리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확진자도 그룹을 나눠서 그 상태를 관리하는 확진자, 그리고 하지 않는 확진자로 나누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관리 안 하는 확진자는 무엇입니까? 확진자도 관리를 안 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QR코드 찍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손을 놓은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뉴스에 나온 것은 질병청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료 인력하고 장비 또 비용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다수는 포기한 거다, 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실패했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 되도록 백신을 구입하는데 등한히 해서 우리나라에는 백신 도입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는가? 그거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 K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그 장사 속 때문에 국민을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내몰았다. 역시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더 못하겠다 하고 나앉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분명하죠. 능력도 없으면서 온갖 이런 수를 썼다가 국민을 이렇게 속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다 들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그러면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언론 플레이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은 사기를 쳐서 K방역이라는 것을 공이라고 내세우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각종 선거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 선거는 K방역 이것 때문에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다. 물론 이게 방향을 튼 것은 지난 보궐선거 때 방향을 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큼직한 선거는 내리 완승을 기록했죠.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은 돈으로 땜질을 한 것이다. 지금은 돈으로 땜질을 하다가 이게 이제 바닥이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확진자, 지금 버리겠다고 한 그 확진자 보니까 뭐 60살 이하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국민 부담으로 치료하라는 것이냐? 격리도 이제는 그 변변찮은 라면이니 김이니 하던 거 그것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알아서 격리하라는 것이냐? 격리하는 것도 관리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PCR 검사, 그 PCR 검사 국민 비용으로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위급할 때 이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한 것이 그게 빈말이고, 지금은 의료체계도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정부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그런 병원 문이 그래야 열리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손 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래서 불만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돈 때문에 국민들이 불평을 한다.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듯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게 이런 문제다. 이제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뭐 이미 다 끝나가는 그런 정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K방역 홍보를 할 때마다 코웃음을 치면서도 사실은 이게 내 나라, 내 국민의 문제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국민의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국민들이 그럴 기분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정책,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보다 더 큰 정책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 다음에 돈인 것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생명의 문제로서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큰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나는 확진이 안 됐다. 나는 백신도 접종했고 이렇게 생각들을 할지 모르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과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반노예화됐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계급으로 나뉘는 것이 당연시됐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당연히 빠져나간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하게 됐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를 덮어씌운 국민의 길을 꺾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을 변질시켜버린 그런 문제인 겁니다. 결국 개인의 나는 격리되지 않았고 나는 그 질병청의 지시에 따라서 자유가 통제된 적이 없었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낱낱의 국민 5,100만의 삶을 2년여 기간 동안 통제사회 속에 집어넣은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죄입니다. 자유가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식당에 가고 싶을 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당에 갈 수 있는가?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가 돌아왔다고 하시렵니까? 이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는 어느 장소에는 가지 마라. 거기 가기 위해서는 PCR 테스트를 해야 한다. 또 백신 패스 이게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도 내놓고 왜라고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째서 그러한 정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 국민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 통제, 어느 정도 지시에 따르는 것은 그냥 습관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고분고분한 국민이 되면은 되는 것인가? 언론도 통제하고 그리고 국민 개인이 SNS 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돼 하면서 통제를 하면 그러면 그거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민을 통제하는, 생각하지 마라, 분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따르면 된다, 떠먹여 주겠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대선 예비 후보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2년여 세월을 지내고 나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을 통제하겠다. 너희들의 불편한 걸 다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사육되는 동물입니까? 자유를 포기한 대중은 자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유가 없으면 자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도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이라는 게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위에서 현자가 혹은 강력한 지도자가, 영웅이,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다 그런 류의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한낱 인간입니다. 그런 아주 우수한, 여러분 말대로, 그 각 지지자들 말대로 아주 강하고 훌륭한 그 인간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전부 살피고 그걸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율이 죽어버린 세상에서는 각 그 국가라고 친다면은 국가의 각 중요 지점이 멈춰버립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자유와 자유를 바탕으로 이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체계로 들어가면서 일일이 전원을 넣었다 뺐다, 그리고 무엇이 넉넉한지 부족한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지금 다들 이런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기껏 해봤자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한낱 인간이면서 그 능력이 정당이라는 혹은 어떤 그 일정 수 이상의 집단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 능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능력이 몇 개 더 있을 뿐이지. 이렇게 모든 국민이 살아서 제 역할을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몰랐고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예비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그들 역시 이것을 모르고 있다. 무슨 AI, 자동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척척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인간도 모르고 그 자동기계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떤 구상, 가정, 희망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을 내가 통제하겠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율이 죽어버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곳곳이 멈췄으면 질서가 깨어지겠죠. 그리고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벽이, 바닥이, 천정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충돌, 문제, 그리고 사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21세기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맞는가? 앞으로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해빙기에 특히 산사태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하죠. 절벽에서 바위가 조각나고 땅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위에서부터 토사와 돌이 굴러 내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속출할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다시 아주 유용해지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고, 더구나 이렇게 복잡하게, 그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널리 퍼져 있고 중첩해서 쌓여 있는 이 큰 번화한 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돌다리를 몇 번이나 두드리고 가야 그래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암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나는 진작부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방역 정책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손 떼겠다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이거는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로구나. 어디 땜질해서 연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말고 지금까지 국민의 눈을 가려왔던 이 질병청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 자체가 K방역이라는 거하고 관련해서 실제적인 이익, 그것과 관련된 부패 범죄를 저질러 왔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 이제 이게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래 가면 다 굶어서 다 같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빨리 있는 그대로 다 사실은 이랬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무더기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거 밝혀야 한다.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인가 하면은 그 숫자가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자유,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율, 이걸 이야기했는데 정말 쉽게, 그리고 정말 그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방역 규칙을 모든 국민이 준수했죠. 그거 왜 했나? 어째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했나? 법률도 아닌데 왜 했을까? 헌법에 따른 법률, 그것도 아니죠. 지금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왜 그런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나의 안전을, 우리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규칙을 준수하자. 그거는 밖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정보 제공을, 그건 방역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죠. 정보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이죠. 이거 안 지키면 과징금이 얼마다. 이거 안 지키면 식당 문 닫게 하겠다. 뭐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돈을 뺏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는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이죠. 되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방역규칙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말라. 이 두 번째는 바로 통제로 들어갑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2m 거리두기 이런 거 의료계에서 제시를 했었죠. 처음에. 그러면 2m 거리두기 왜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인데. 첫째는 우리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2m 거리두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앞에 사람과 2m 거리 두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나와 2m 거리를 둡니다. 이거 모두 자율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각자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장되는 그런 기준을 지키겠다. 가령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마트나 이런 데를 들어갈 때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마트 들어갈 때 카트 들고 진짜 2m씩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서도 2m가 유지가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지켜지지 않죠. 그 대신에 손에 약 바르고 QR코드 찍고 들어가서는 사람이 있든 말든 바짝 붙어서 바글바글 합니다. 후진국입니까? 자율이라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QR코드 찍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안전을 지키면 그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m 간격을 두겠다. 그러면 매장 안에 더 이상 2m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밖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매장에서 그 정도 관리는 해줄 수 있죠. 지금 들어가시면 2m 유지가 안 됩니다. 해서 밖에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거 외국의 경우는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불만이 팽배하겠죠. 자, 이거는 인식의 문제고 교육이라도 해야 한다. 각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으로 모두의 안전이 최소한은 지켜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금 이게 자율적으로 지킬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령 2m 떨어져 하는 게 2m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마스크로 바꿔봅시다. 마스크 착용을 왜 하는가? 자기가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그 순간 의무로 되면서 모두의 눈길이 와서 꽂힌다 하는 것이죠. 강제적 선행을 이 나라에서는 일반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독재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남에게 마스크 착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죠.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손님이 매장에서 컴플레인을 했을 때, 매장이 뭐를 잘못했다 하고 항의를 했을 때 매장 측에서 비난하는 기사를 보면 꼭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스크도 안 쓰고 와서 항의하더라. 우리나라에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 나쁜 사람. 그거 아니죠. 마스크 착용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스크 착용하면 남에게 나의 그 바이러스가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가서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남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딘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나중에 그걸 좀 차단하자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데 남이 마스크 착용 안 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속마음은 그럴 겁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을 보면은 왠지 그 사람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왠지 그 사람이 불편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할 뿐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거다. 물론 우리나라는 어느 여러 사람이 쓰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나서죠.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에게 아주 쉽게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곳이 과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장소인가? 그렇게 할 때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서 지침이 이렇다 하고 내놓고 그 사람한테 마스크 써라. 안 쓰면 쫓아내겠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당당한 것인가? 이게 바로 독재자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우리는 설령 행정지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할 때 미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폭력인 것이죠. 설령 속으로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좀 찜찜할지라도 이걸 겉에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우리가 인종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치아 빼놓고는 전부 새카만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섞여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긴장하죠. 뭔가 평소하고 다를 때 사람은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건 속마음이고 밖에 드러내서 너는 치아를 빼고는 다 새카마니까 너한테는 물건을 팔지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속마음은 그래서 간수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마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사람을 비판하면 다들 쭈뼛쭈뼛하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돌팔매질을 하고 그러면 뒤이어서 돌팔매질을 하는 무리가 된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한다. 안 해도 잡아 죽이지 않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패를 갈라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비겁함,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나는 싫다 하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자율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KF94 마스크 쓸 때 그때 어땠습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설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마스크를 쓸 때 손으로 마스크 바깥면 거기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마스크를 버릴 때는 잘 분리를 해서 잘 버려야 된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런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마스크 바깥 부분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묻은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서 내 몸 어딘가에 닿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스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용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신의 입김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면 끝날 일을 세상 모두를 감시하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입김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성격이 나빠지고 점점 화를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남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바이러스 보균자다. 바이러스가 꽉 차 있는 사람이다. 근거 없이 그럴 수 있다 하고 의심을 해버리는 것이죠. 실은 확진자인 경우에는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남들을 전부 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서 달리 말하면 오염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보면서 짜증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경계하고 남에게 피해 볼까 봐 긴장해서 자꾸 살피고 그리고 미리 방어하고 이런 상태로 2년여를 살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닐 때에는 특히 극도로 싫어하는 이런 성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범죄,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덩치가 작은 황인종에 대한 폭행도 생기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 이런 것도 늘어나고, 또 지금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노인, 환자, 자기보다 돈이 적은 사람, 또 어떤 직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 자기보다 그 패거리가 적은 쪽, 여기에 대한 각종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야만화되는 것이고, 과거로 원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을 때 지능이 단지 이거는 IQ 쪽입니다. IQ는 두뇌 능력의 극히 한 부분이고, 그게 지금도 바로미터이기는 하지만 두뇌가 우수하다 하는 것과는 좀 관계가 이제는 좀 멀어진 그런 지수인데, 일단 그 IQ가 엄청나게 낮아졌다. 그것도 부유한 집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랬다 하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류로서는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손소독제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다른 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여유가 없는 또 뭐 후진국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손소독제를 강제로 뿌려줍니다, 손에. 그들은 물론 그것을 서비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는데, 이 손소독제를 강제로 뿌려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왜 하는 것인가? 그거는 매장에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당신은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지도 모르는 지저분한 당신일 수 있다. 그래서 묻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한다면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왜 시설에서 강제로 그 손에 손소독제를 부어주는가? 그거는 시설물 안에 있는 물건을 만졌을 때 물건에 바이러스를 묻힐까봐 부어주는 겁니다. 시설의 벽에, 손잡이에 바이러스를 묻힐까봐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가? 아니, 모든 내방객에게 다 묻혀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서로 서로에게 더러운 자로서 취급이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강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이제 구체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를 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걸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서서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권력은 오직 총체로서의 국민, 주권자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권력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권력이 탐이 났던지 하여간 5급 공무원이든 3급 공무원이든 하여튼 자기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기만 하면 그걸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에 권력은 없다. 권력은 우리 국민의 총체에게 하나만 주어져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기로 합시다. 아무튼 이런 일들,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또 이렇게 통제당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의지를 잃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아예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규제하겠다.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지금 그렇죠?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이 사람이 드나들게 허용한 시설, 2중, 3중으로 그냥 쥐어짜고 있습니다. 어째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머리 나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아니면 바이러스만 보고 쫓아가는, 바이러스 잘 만났다 하면서 사람은 안 보고 바이러스만 보고 통제하는 통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범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통제 방식으로 접근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될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거니와 설령 좀 더 편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행정 효율을 쫓아서 국민의 그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기로 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 방식으로 가서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식당이나 마트나 저녁 몇 시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체육관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럴 땐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다를 때는 풀어줬다가 아주 세밀하게 계속 그 조정을 했죠. 이게 보면은 기준이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움직입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옮기는데,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비상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것인가? 그거 그렇게 효과 없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정치방역이었다. 이걸 옮기는 이유가 방역에 있는 게 아니고 과학에 근거한 게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밖에서 봅시다. 법이라는 것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생명입니다.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누구는 좀 후하게 봐주고 이거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거 역시 법을 효과 없게 만드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고무줄 법 집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방역 지침이 독재를 하는 도구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여서 대한민국은 신정 정치를 한 거다. 혹시 이게 대단한 점장이가 이야기를 해서 딱딱 예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대단한 그 점쟁이 정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과도 실패했고 문재인 씨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었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다. 국민의 하인이다.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공무원의 직책에 불과하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일꾼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밑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법 로봇입니다. 법 로봇이 법을 고무줄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차별을 느끼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몇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됐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뭐 거리두기 하고 밖에 외출할 때 좀 외출도 자제하라.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한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남이 나를 더럽다고 하니까 내가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가서 뿌리고 다닌다고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남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이 불만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거의 지금
폭발할 지경이 돼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중국 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중국이 이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 것이죠. 기준이 중국이다. 중국의 승리가 기준이다.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전 세계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대표적으로 둘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문재인 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중국 틀렸다. 그런데 그게 중국만 틀렸는가? 이제 그거를 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무줄법 집행이라는 게 다름 아닌 거기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죠. 계급주의. 우리가 조국 씨 문제가 있었을 때 국민이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대다수 국민이 분개했던 것은 이 계급주의를 느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법이 저들을 잘못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거기에 분노한 것이고, 물론 이 K방역 관련해서 이게 풀리지 않고 간다면은 반드시 국민은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그런데 이 계급주의가 이번 대선 전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온 이야기들을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소고기 해봤자 한 12만 원밖에 안 된다. 샌드위치 30인분 먹어봤자 돈이 얼마냐.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돈이 단위수가 훨씬 높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게 옳다고 하는 대중들이 있다면은 그 대중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는커녕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합니다. 어째서 이재명 씨나 김혜경 씨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 다 괜찮은 겁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샌드위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말로는 내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내가 뭐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국민이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김혜경 씨 그거 안 된다. 먼저 처벌 제대로 하자. 그 앞에서 기는 경찰, 검찰이 있으면 너희도 안 된다. 그걸 비호하는 국회의원, 당신도 안 되고, 이재명 씨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나쁜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국민 앞에서 둘이 양측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쪽보다 내가 낫다 소리를 합니까? 양쪽 다 대선판에 올라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사기꾼 집단이다. 뭔가 이런 차별과 계급주의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재명, 김혜경 이쪽은 횡령 집단이다. 또 그보다 더한 짓들도 했다고 하더라. 문재인 씨, 조국 씨, 그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또 봐주자.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 특권층들은 우리에게 너희들 같이 천한 그런 대중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마라.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좀 법의 선을 넘어도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거 결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해버립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의 중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